안녕하십니까, 민틀란TV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군 중에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 발언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타도 공격이 힘을 잃어가고 윤석열 발언 투집 잡기로 공격의 방향이 바뀐 모양새입니다. 윤 전 총장이 매경과 대담에서 부정식품 단속 관련해 행한 발언을 갖고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을 먹어도 상관없다는 인식이라며 여권과 일부 친여 매체가 비난을 쏟아내고 있고, 심지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러한 공격들은 틀린 팩트를 전제로 하고 있어 오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윤석열의 정확한 워딩은 밀턴 프리드만이란 학자의 주장의 일부를 소개한 것입니다. 프리드만은 이라며 인용한 학자가 누군지를 먼저 밝힌 다음에 먹으면 병 걸리고 죽는 것이면 몰라도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프리드만이란 학자는 말을 했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대담 영상을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부 반윤석열 매체가 윤석열 발언의 앞부분을 생략하고 또 발언의 전후 맥락도 생략하고 마치 윤석열이 가난한 사람들은 불량식품을 먹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한 것처럼 팩트를 왜곡해 공격하고 여당 정치인들이 이를 받아 윤석열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매경 대담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하면서 일부 언론과 여당의 윤석열에 대한 공격이 왜곡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러한 공격은 점차 꼬리를 감춰가고 있습니다. 8월 2일에만 해도 여당으로부터 벌떼 같은 공격이 제기됐지만 하루 만에 그 공격의 강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힘을 잃어버리는 공격은 외부 공격으로부터 윤석열의 저항력을 오히려 높이고 국민들 사이에 윤석열의 인지도만 더 다지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의도한 것인지 여부는 현재로선 확인하기 어려우나 결과적으로 전략적인 노이즈 마케팅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잠깐 하루 반짝했다 사라지는 윤석열 발언에 대한 공격을 보며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가 대권 후보 1위이다 보니 여당과 친여 매체의 공격이 집요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판단을 할 것이고, 이것은 향후에도 이어질 좌파 진영의 윤석열을 향한 각종 음해 공격에 대한 유권자들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진영은 페미니즘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공세를 가했습니다. 페미니즘이라는 게 너무나 정치적으로 이용되다 보니 남녀 간의 교제마저 어렵게 한다는 말이 있다고 전언한 것이 윤석열 발언의 취지였습니다. 일부 좌파 매체가 윤 전 총장의 이 발언을 갖고 페미니즘이 요즘 핫한 용어이다 보니 뭔가 흠잡을 게 있는 양 윤석열 발언을 이리저리 굴리고 뒤집어 보며 억지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흠잡을 게 있을 줄 알았던 그의 발언을 아무리 뜯어봐도 상식선에서 한 발언이란 결론 후에 달리 문제점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이 공격도 역시 하루 이틀 만에 급격히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윤석열 발언은 온라인상에서 크게 화제가 됐지만 그 공격으로 인해 윤석열 후보가 실질적으로 데미지 입은 것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발언을 뜯어봐도 문제되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담에서 윤 후보가 페미니즘 관련해 덧붙인 발언은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선거에 유리하게 하고 집권을 연장하는 데 악용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주문 좌파 세력이 건강한 페미니즘이 따로 있냐라며 억지 공세를 시도했지만 어떤 주의나 이념도 과도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면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문정권 국정 운영에서 또 과거 역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좌파의 이 억지 공격 역시 짧은 시간에 소멸돼 가고 있습니다. 이 발언 역시 선거 전략적인 차원에서 볼 때 뛰어난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거둔 발언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공격에 벌떼같이 달려들었던
좌파 매체와 민주당 세력들은 윤석열 흠집내기에 혈안이 된 그들의 쪼잔한 모습과 또한 집중 견제를 받는 유력 대선 후보 윤석열의 존재를 반대로 각인시키는 결과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공격거리를 찾다가 그가 사람들을 만나 스킨십을 넓히는 과정에서 맥주잔을 기울이고 소주잔 기울인 것을 갖고 시비를 걸다가 이재명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부각되면서 역풍에 휘말렸습니다. 이것을 캠프 대변인이 대리운전비 몇만 원을 아끼려 했던 것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하다가 하루 만에 대변인직을 사퇴하는 개망신도 자초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안 되겠지만 여당 정치인들은 술도 안 마시고 식사 때 반주도 안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변인직 사퇴한 박진영도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 벌금을 문 전과 사실이 드러나 그 후보의 그 대변인이란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윤 후보는 최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만나 대권 도전은 불행한 일이고 패가망신할 수 있다라거나 현 문재인 정권은 이권 카르텔로 뭉쳐있는 집단이라고 강력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구 방문 당시엔 코로나 방역을 위해 대구 봉쇄 발언은 철없는 미친 소리다. 다른 지역 같으면 밀란이 일어났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발언의 후과에 대해 이리저리 재는 것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직설적인 발언입니다. 반윤석열 세력은 윤석열 후보가 정치권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언이 정제되지 않고 거칠고 생경하고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은 선거에서 윤 전 총장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 어렵습니다. 현재 국민 과반 이상이 문 정권의 위선과 불법과 무능에 분노하고 강력 질타하고 있으며 윤석열을 통해 현 정권 심판을 원하고 있는 것이 여론조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지금까지 발언에서 팩트에 어긋나는 내용이나 국민의 일반 정서와 크게 어긋난 결정적인 것이 발견된 게 없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에 대한 공격은 오히려 정권 교체, 정권 심판을 바라는 국민을 윤석열 지지로 한데 모을 수 있는 역효과가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윤석열의 거친 발언이 중도층을 떠나게 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하는데 지금까지와 같은 정도의 발언으로 이탈해 상대 진영으로 가는 층이라면 그들과는 정권 교체를 위한 대선 일정을 함께하기 어렵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지금 본인이 의도했든 아니든 뛰어난 일종의 전략적인 선거 노이즈 마케팅이 성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